아유, 선생님 계속 5회째 계속 한 번도 결석 없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전에보다 제가 이제 그 무공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직업 특성은 이제 좀 지방이나 이런 데 네. 많이 다니는데 오늘도 제가 춘천에 갔다 오는데 근화동이라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아, 춘천의 근화동이요. 네. 예. 근데 전에는 그 근화동이라고 봤을 때도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여기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예. 무궁화에 좀 관심이 갔다 보니까 이제 근화동이라는 게 분명히 무궁화하고 연관이 있겠다라고 제가 한번 인터넷에 또 뒤져봤더니 무궁화가 많이 심어져 있던 마을이랍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예. 일제가 그 철로가 그때 지나갔는데 철로에 방해가 된다고 무궁화를 다 비워버렸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앞으로라도 더 무궁화가 더 많이 심겨지기를 아니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많이 있던 그런 지명을 따서 개명은 이제 그 명칭을 바꿀 때 그 춘천 그쪽에서 근화동이라고 다시 이름을 지었대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무궁화가 많이 있던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제 유래가 됐던 건데 제가 아까 이렇게 그 PT, 예.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좀 느낀 건데 예. 아까 벚꽃 축제하는 데서 저기 법제화 그 서명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잠깐 이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꾸준히 뭐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뭐 말 그대로 벚꽃 필 때 그때 받는 것도 이제 좋기는 하지만 그때부터 봄부터 시작을 해갖고 진짜 누군가가 펴서 그렇습니다. 때까지 네.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게 매스컴에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저희들 같이 또 이렇게 무궁화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뭐 유튜브에 좀 올리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좀 더 많이 공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무궁화 법제화 운동을 될 때까지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 배너하고 오늘 좀 갖고 오려고 하다가 이제 못 갖고 왔는데 배너하고 이렇게 어깨띠 같은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한번 나가서 서명을 이제 요청을 했더니 불과 30분 만에 거의 1분에 한 분씩 서명을 해주다시피 많은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적어주시고 사실 이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 다니다 보면 유엔 난민기구에서 나왔던 이런 분들이 서명 하나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걸 아마 보실 건데 저도 사실 지나가다가 저한테 서명해달라 그러면 바쁜데 안 해주거든요. 저 사실 좀 안 해줬거든요. 미안한데 제가 이제 무궁화 법제화 운동 서명을 나갔더니 물론 다 해주시진 않으셨는데 다른 운동에 비해서 서명해 주는 게 너무 잘해 주셔. 설명만 좀 잘해 드렸더니 물론 정말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 조금 있었습니다만 정말 대부분이 해야죠.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저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이 법제화 운동을 해서 반드시 이 법제화가 되게끔 이번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근자가 무궁화 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궁화 근자입니다. 그 어머니 유영수 여사께서 배화여고에서 배화여고 아까 한서 남권 선생님의 그 영어 교사로 재직하셨던 그 배화여고의 유영수 여사가 이제 졸업을 거기서 했어요. 졸업 작품으로 무궁화 자수 대회를 했는데 무궁화 자수를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1등을 하고 소감으로 내가 무궁화를 그렇게 사랑하고 유영수 여사께서 그리고 이 다음에 커서 딸을 낳으면 무궁화 근자를 넣겠다 이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올해 4월 5일 날 그 15그루의 무궁화 나무를 청와대에 심으셨습니다. 저는 참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무궁화를 국민의 꽃 무궁화를 법률 제정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제가 이제 편지를 좀 쓰고 있어요. 네? 국회의원들하고 박근혜 대통령 모두에게 제가 지금
국회의사당에 가서 지금 계획을 많이 좀 세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시고 물론 오늘 4분밖에 안 오셨지만 어떻게든 제가 모든 총동원을 다 해서 뭐 동창까지 뭐 다 총동원을 어쨌든 뭐 다 해서 한 300명이 이제 그 참석하는 가운데에서 이 무궁화 법제화 추진 운동 기념으로 특강을 김석교 회장님하고 같이 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좀 초청을 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어깨띠를 메고 현수막을 걸고 계속 그 법제화 청원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뭐 거기 가서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같이 그래도 해주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 같이 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또 편하게 또 의견 말씀해 주셔도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그 8월 8일 그 무궁화의 날에는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되고 있습니다. 예, 되고 있는데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무슨 뭐 티도 안 나는 적이죠. 그러니까 법제화가 되면 어느 효과가 있냐면 그냥 방송에서부터 공익 광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지금 홍천에서 무궁화 축제가 홍천에서도 열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전북 완주군에서도 열리고 충남 보령에서 열립니다. 또 수원에서도 열리고 여러 군데에서 열립니다만 홍보가 약한 거죠. 방송에서 별로 못 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무궁화 축제가 있다라는 거를 1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무궁화 축제 있다라는 걸 아는 분이 이제 10%. 네. 가본 분은 더 적겠죠. 안 들었 사람이 10%밖에 안 되니까 가신 분은 더 적다는 거죠. 홍천에서 무궁화 축제 하는데 운동장을 빌려서 하는데 관람석이 썰렁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무궁화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예. 무슨 축제나 이런 걸 하면은 예. 그냥 그 한 가지 테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지자체 자체에서도 자기 지자체 뭐에는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묶어서 해야지. 그냥 무궁화하면 무궁화 하나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그런 거 같은데 또 다른 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바로 맞습니다. 이게 무궁화 하나만 갖고 한다기보다는 그 뭔가 연계를 해야죠. 그리고 무슨 장소가 아니라 홍천이 무궁화 중심 도시면은 적어도 무슨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마다 가로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무궁화 공원에서 참 이 무궁화의 그 화려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뭐 장소를 정해놓고 보니까 가수 불러다가 뭐 섹시 댄스 여가수 나와서 참 섹시 댄스 치고 이게 하는데 섹시 댄스 좋습니다만 그 무궁화 축제 때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까 박수를 쳐드렸습니다만 정신 차리라고 솔직히 좀 제대로 홍보하시고 그리고 또 좀 그 여러 그 지역 신문이든 총동원해서 어떻게 좀 홍보를 좀 하시고 그렇게 지자체에 있는 문화하고 잘 연결해서 거기는 홍천은 왜 그 중심 도시가 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대한 영웅 한서남궁 선생님이 거기서 무궁화 운동을 하신 거거든요. 전 국민에게 무궁화 보급 운동을 거기서 하셨거든요.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무궁화 중심 도시가 됐는데 저런 식으로 축제하는 걸 보고 솔직히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저는 솔직히. 홍천에서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뭔가 애를 써서 그 정부에다가도 자꾸 제안을 넣고 이런 적극성이 없어요. 내가 갔다 왔습니다. 제가. 홍천 교수님 만나고 왔어요. 정부에서 뭐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또 지자체에서도 모르겠죠. 정부 자체에서도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비용을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부에서 관심을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홍천에서는 저도
막 이렇게 배너 만들고 뭐 어깨띠 메고 이렇게 개인이 광주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이렇게 또 이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천이 그 군에서 그 한서 남구 선생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그 군에서 이 정도의 노력을 했다라고 만족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군수하고 좀 답답해지죠. 군 다시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만날 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기보다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세종시에 가서 정말 우리가 세종시 산림 계장한테 호통을 제가 치진 않았죠. 이제 같이 간 어르신들이 호통을 치고 왔죠. 저는 이제 무궁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건성이요, 건성. 아, 귀찮은 사람들이 왔네. 얘들 뭐야 이거? 이런 식이 에? 그냥 뭐 바카스 하나 돌리고 그냥 앉아서 산림계장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자기 여직원 야단치고 막 우리가 쭉 제가 중간에서 강의를 하고 옆에 계신 어르신들이 막 많이 있는데 뭐 수첩을 안 갖고 왔다고 막 괜히 그냥 거기다가 그냥 자기 그 화를 여기다 쏟는 것 같은 이게 그 세종시의 산림계장입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응? 과장도 안 나와요. 계장이 나왔지. 자기가 책임자라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좀 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한국청소년 회장이라든가 좀 약간 그래도 유지들이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그러더니 이제 그 홍문표 의원께서 그 신문 발표하셨잖아요. 대한민국 무궁화 현실. 사쿠라가 23% 가로수 사쿠라 벚꽃. 우리나라는 퍼센테이지도 나라꽃은 퍼센테이지도 존재하지 않고 세종시에서는 무궁화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단 한 그루 심을 예산이 없어요. 그나마 얼마 전에 식목일 날 교육부 장관께서 그나마 산림청하고 12그루 심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2그루. 이런 생각을 뭐 이 방송이 어떻게 전파가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제 그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감히. 뭐 이렇게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발전을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홍천군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길 바라는 거죠. 너무 미묘합니다. 이 무궁화의 날 8월 8일 참 8월 8일 무궁화의 날. 애들밖에 없잖아요. 사진인데 이게 요즘이 아니라 좀 오래된 좀 사진 같은 좀 느낌도 들고요. 이게 한 그 2, 3년 그러니까 제가 다 구글에서 찾아낸 거예요. 예? 아니 3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이때가 제가 2012년도에 아이들의 무궁화날로 지정하자고 운동한 게 2012년도를 기억하는데 오래된 사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진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다 화질 좋은 걸로 고르고 골라봤는데 이 딱 2장 있더라고요. 저 학생들은 제가 막 꾸준히 흐리스를 해가지고 예? 예? 그때 저 학생들도 예. 꾸준히 하고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사실은 이제 어른들이 이런 분이 그 뭐 무궁화의 뭐 김영만 교수님 신구대학교의 뭐 문화 콘텐츠 그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아이들을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니까 이제 아이들이 알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인성 교육이 시행이 되면 7월 20일 날 무궁화 인성 교육을 만들어서 그 이게 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을 다 지도자로 양성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가서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그 노래도 부르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법제화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예. 저는 오늘 이제 처음 참석을 네, 오늘 처음 오셨네요. 이제 무궁화라고 하면 이제 애국가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화가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자리를 통해서 벚꽃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예. 무궁화는 좀 천대받는 예. 어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좀 뜻깊은 이런 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궁화가 지금
이렇게 국화가 아닌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국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 돼 있죠. 예. 법률적으로 제정이 안 돼 있죠. 네. 뭐 일단은 뭐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계획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가장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예. 얻어내는 활동들 뭐 설문조사나 예.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종 거기죠, 사실. 예. 무궁화 소설에도 나오는 이 무궁화가 우리나라 이제 국화가 돼야지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뭐 스타벅스나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보면서도 좀 아쉽다. 우리나라 꽃이고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곳인데 너무 좀 외면 우리 국내에서는 좀 외면받고 이제 해외나 이런 데서는 좀 그렇습니다. 가치를 좀 알고 이렇게 콘텐츠를 이용한다는 게 네. 좀 아쉬움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모임이나 이런 어떤 방송이 좀 이렇게 작지만 이게 좀 부시가 돼서 나중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뭐 단체로 이렇게 좀 번져가서 이 우리 국가로 되는데 좀 이렇게 이루는 어떤 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우리 또 한 가지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냐면은 그 우리 삶 속에 그 무궁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안경점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안경 수건에다가 무궁화를 그려서 3,000장을 찍겠다 해서 뭐 한참 뭐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안경점 사장님들은 안경 수건에 무궁화를 우리나라 안경 사람 많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는 저만 안경 썼네. 보통 이제 어디 가면 안경 많이 쓰는데 이 안경 수건에 이제 무궁화를 넣는 그 좋은 아이디어 이거를 이제 그 많은 안경 사장님들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넥타이도 전 넥타이 무궁화 넥타이 나오면 바로 저는 한 두세 개는 제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너무 비싸. 이거 53만 원 너무 비싸요. 예, 그래도 저는 이제 너무 이 딱 보면서 뭐 이분 얼굴도 예쁘신 분이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예쁘니까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입으니까 뭐 더 예쁩니다. 예. 이거 참. 그래서 아이디어 혹시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차에다가 무궁화로 탁 도색을 해버리시는 거죠. 네. 네? 차에다가 예. 대표님께서 저기 우리나라에 지금 독도 알리기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연예인 김장군도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단체들하고 이렇게 좀 조인이 돼서 이런 무궁화 알리기 국제 운동을 갖다 같이 알리면 김장훈 같은 경우도 연예인이고 하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더 이 국민의 공감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된 거죠. 예, 제가 그동안 뭐 이렇게 좀 더 준비하자 뭐 이런 생각에서 처음으로 방송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 마음에 동요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EBS 전화하고 KBS에 전화했더니 KBS에서 역사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라 그러고 KBS 뉴스에다가도 이제 전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연예인들은 많이는 모르지만 몇 명 아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차사 그 패밀리들을 제가 잘 알아요. 거기 이제 대표 찾아갈 계획을 갖고 있고. 근데 지금 얘네들이 웃기면 또 이게 또 웃겨지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진지한 거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세호 양배추 매니저도 제가 이게 연락하고 이제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안소미 개콘의 안소미나 이렇게 또
멤버들 좀 있어요. 거기 뭐 김재우 이렇게 아주 자주 나오는 개콘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그 매니저를 제가 전화해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야 되니까. 근데 너무 이제 무궁화가 좀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이제 동참을 끌어내야죠. 네. 또 소개도 받고 뭐 김장훈 씨나 뭐 참 이런 저는 이제 이선희 씨랑 하고 싶어요. 이선희 씨 개인적으로 이선희 씨하고 조용필 씨 이런 분들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궁화 콘서트를 그런 몇 분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한번. 이승철 씨도 괜찮지. 아 이승철 씨도 괜찮죠. 독도성 블루. 네. 출입까지 그래서 다 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만나야죠. 이제 곧 만날 겁니다. 이제. 그 독도도 사실은 그 이 무궁화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독도 운동 하시는 분도. 지금 우리가 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제가 그냥 글 하나 썼습니다. 이제 아직도 일본의 각본대로 춤을 추는가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한 페이지 썼어요. 왜냐면 여러 페이지 쓰면 안 읽기 때문에 한 페이지 썼는데 지금 이제 그 하늘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참 우리나라를 보면서 아직도 이 한이 피 맺힌 이 한이 안 풀렸을 거라는 거죠. 일본의 각본대로 지금 우리가 춤을 추고 있다는 거죠.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 놓은 관리 지침대로 가지치로 다 무궁화를 죽이고 있고 저기 그 산림청의 직원들은 그 무궁화 가로수를 뽑아서 공중 화장실 같은 데다가 심어놓고 이러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각본대로 우리가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본이 볼 때 벚꽃 축제로 그냥 만발한 이 대한민국 초라한 무궁화 축제를 하고 벚꽃은 화려한 축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무궁화를 가지치기로 만들어놓은 지침을 그대로 따라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을까. 저는 한번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망이를 휘둘리든 한번 그 일본 나쁜 놈의 깃방맹이를 그 자리에서 저는 때리고 한번 갈기고 싶어요. 왜 그러냐? 아니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우리 지집이라고 하고 있는 놈은 도둑놈을 넘어서 정신병자고 미친놈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야 나가 이거 독도는 이게 우리 집이야 나가 이게 되겠습니까? 네? 이건 몽둥이 찜질로다가 그냥 패대기를 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독도는 우리 땅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정신 멀쩡한 엘리트,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중에 다 그냥 한 펀치를 좀 날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계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면은 얼마나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일본 놈들이 했으면 저 국회의원이 주먹으로다가 얼굴을 쳤을까? 얼굴 주먹을 치면 또 다치니까 또 뺨때기를 쳤을까? 아니면 물을 꼈든가 빨간 물감 같은 거를 끼얹든가 똥물을 끼얹든가 뭐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하는 건 정신 나간 소리니까요. 완전 정신 나간 소리이기 때문에 개만도 못한 소리죠. 그런 개만도 못한 소리를 개소리도 아닌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같이 호응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그냥 다시는 두어나지 못할 정도로 진짜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거기다가 뭐 원자 폭탄을 못 던져도 그 주장하는 놈들의 정신 차리게끔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세계가 뭐 했을 때 이거 독도 대한민국 딱 맞아 이거 니들도 문제 있어 이렇게 언론사들이 이게 할 거라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좀 오바를 한 건지 좀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앞으로 좀 조심하거나 뭐 더 세게 하거나. 그동안 다들 뭐 그런 생각을 안 가진 국민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라에서도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같이 대응을 하면 뭐 역효과가 나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왜 우리가 거기 말도 안 되는데 대응을 하냐 이런 소리가 있었고 저는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금방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강한 모드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소극적으로 다 대응을 하거든요. 그 뭐 언론을 눈치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놈을 때려잡는데 네. 왜 남의 옆집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왜 귀를 기울이냐 이거죠. 저도 그거 공감이 가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울분을 새기면서 있는데 정작 나서서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항상 뒷북을 쳐요. 다 대인들 말 그대로 뒤통수 때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분명히 이놈의 뒤통수를 때릴 걸 아는데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럼 벌써 뒤통수를 맞았는데 그거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참 답답하죠. 사실 정치인들이 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어떻게 뭐 만날 수도 없고, 예? 그런 아베 이런 사람을 제가 뭐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저는 만나기만 하면 저도 진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뭐 옛날 도마 안중근 선생님처럼 총으로 쏘지는 않습니다. 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막 그런 뭐죠? 물감총을 쏘고 싶어요. 물감총을 그냥 얼굴에 그냥 빨간 물감총을 쏘고는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또 무궁화가 평화의 꽃이니까 어떻게 총으로 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도마도 케찹 같은 걸 뿌려가지고 좀 정신을 차리고 세계 모든 언론이 봤을 때 얼마나 저 사람이 저렇게 답답해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쟤네가 했으면은 저럴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모든 장사나 기업은 궁극적으로 사실 이윤을 또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한번 세게 한번 나간다고 해서 우리나라한테 원자재 뭐 안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기업이 안 줄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본밖에 없나요? 그 기술이? 독일이랑 우리가 막 다 뭐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몸살이는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용감한 사람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예? 뭐 가진 게 많은 사람들, 가진 게 많으니 잃을 게 많죠. 예. 감히 못하는 거죠. 옛날에 그 도마 안중근 선생님이라든가 윤봉길 의사가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당에 지금 사회에서 계셨으면은 아마 몽둥이 한번 쳤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예, 그런 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진짜 총질하고 싸울 건 아니지만 세계인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들이 우리나라 뭐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죠?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어요, 사실은. 일본은 우리나라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긴 나라예요. 저는 이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일본은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게. 일제 강점기가 36년이 아니에요. 1910년도부터 계산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일제 강점기로 봐야 되는 거고. 네. 하여튼 그 일본은 저는 최소한 얼마를 보상을 받아야 되냐면 최소한 한 3경 정도. 예, 아주 양보한 겁니다, 제가. 예, 양보해서 3경입니다. 1년에 우리가 예산이 한 1000조 되잖아요. 1000조 이제 10년 하면은 1경이고 30년 하면은 3경인데 양보해서 할인해서 3경이에요. 그 이상 해야 돼요. 그 이상. 예.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그 3경으로 대한민국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본의 그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정말 뭐 그 돈이 하여튼 받아내야 되고 그걸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 아프리카라든가 저 개발도상국가들을 지원을 해서 그들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가난이잖아요. 가난. 기근. 먹고 살 게 없을 때 이게
기근이거든요.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이 기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일본의 기업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예, 잘못은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일본이 같이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죄를 그나마 씻죠. 그 죄가 피값이 반드시 보험 자기네들이 받습니다.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일본이. 안 그러면 가라앉아요. 완전히 다 가라앉아요. 반성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안 하면 기업인들도 반성을 하면서 같이 그런 그 투자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일본이 같이 우리랑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네, 거의 갔는데 그래도 한 분 정도 선생님 굉장히 조용하십니다. 네, 한 분씩 다 발언하셨는데. 저는 저도 이 두 번 참석을 했는데 좀 되게 좀 낯선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예. 무궁화 자체를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뭐 이렇게 자료 화면에서만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국화라는 어떤 이렇게 좀 경건하고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국화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이 있는 친근한 감은 없고 예. 왠지 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왠지 이렇게 태극기만 봐도 예. 경건하고 왠지 좀 예. 그런 국화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실상을 딱 들어보니까 아 이게 정말 국화라고는 돼 있는데 이런 정말 무슨 길거리 있는 잡초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실상을 이제 대부분의 일반 분들은 이런 무궁화라는 저희 국화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외국가에 나오니까 정말 무궁화 이렇게 좀 어딘가에서 대접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이런 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상을 이제 이렇게 알리는 그 작업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곡도 이제 뭐 이렇게 연계를 해서 뭐 아무래도 저희 민족적인 꽃이니까. 예. 그런데 뭐 이제 뭐 독도 쪽도 괜찮고 아니면 또 지금 뭐 일본이랑 또 일본 총리분의 뭐 이런 요즘 좋지 않은 관계, 그 위안부 이런 분들과의 그런 제가 이제 뭐 정확한 지식은 없었는데 무궁화에 대한 이런 정신 보니까 저희 들었듯이 뭐 저희 민족적인 정신이랑 정말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좀 잔잔하게 예. 끊임없이 우리가 홍보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이제 제가 영향력의 원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관심의 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영향력의 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참 이렇게 우리 한국 HRD 교육센터를 만나고 또 같이 광복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무궁화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상을 제가 이제 우리 HRD 마스터에서도 공유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HRD 교육센터 방송 이제 앞으로 한국 HRD 방송이 되는 건가요? 예, 그 방송에 이제 제 영상이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는 유튜브에 위대한 무궁화 사랑 국민 방송이라고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구독 신청 구독 신청 다 뭐 무료니까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거기에 현재 11개 정도 동영상이 있는데 앞으로 뭐 한 수십 개가 올라갈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다음번에는 한 10분이 안 되게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이건 정말 홍보 영상으로만 딱 몇 분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압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있는 것들 다 이제 좀 기니까. 근데 또 근데 제가 하면 좋은 거는 뭐냐면 그래도 보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좀 전달을 좀 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뜨시는 분들이 자기 지인들 결혼식에 가면 한 200명 이상 와 있잖아요. 지인들한테 전달을 해서 뭐 그중에 안 보면 할 수 없지만 200명에게 전달했을 때 굉장히 1시간도 안 걸려요. 200명에게 전달하는 거 카톡에 쫙 뿌리는 때. 그래서 한번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는 사람이 뭐 한 5% 되면 한 10명이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뭐 전파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러한 무궁화를 정말 그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끊임없이 홍보하고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거든 사실은요. 그냥 비슷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냥 무궁화는 애국가에나 나오는 무궁화,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무궁화, 나라꽃 무궁화,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 형식적인 무궁화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다가 내용을 아니까 하나의 어떤 저도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네,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더 혹시 뭐 하고 싶으신 이야기 혹시 있으십니까? 좀 더 뭔가 아쉽다, 한마디 더 하고 싶다 이거 있으신가요? 무궁화가 네. 지금 법자가 안 되고 있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간략하게 뭐 3가지나 이렇게 해갖고 네. 좀 간단하게 좀 지금 마지막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일단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무궁화의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궁화의 종류가 200종인데 거기서 어떠한 무궁화를 선택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무궁화 모양이 뭐 배달개든 홍단심개든 몇 가지 우리나라의 정통 무궁화가 있습니다. 그 모양이 색깔이 다르고 색깔이 좀 달라서 그게 배달개다 홍단심개다 이렇죠. 모양이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가 국민에 의해서 백성에게 자연히 이제 나라꽃이 됐다라는 또 그런 도태됐다. 백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라꽃으로 이제 됐다. 이렇게. 그래서 좀 사실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듣기에는 별로 이렇게 타당하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방해 세력이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참 이런 이야기를 또 나오면 또 무슨 뭐 얘기 또 무슨 뭐 저한테 또 종북이네 뭐네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종북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전원책 그 변호사님 아시죠? 전원책 변호사님이 김정일을 개새끼라고 부르면은 종북이 아니다. 뭐 이런 토론을 막 하시더라고요. 김정일을 개만도 못한 사람이죠. 개만도 못한 짓을 했죠. 개만도 못한 짓을 했으면 개만도 못한 놈이죠. 그죠? 전 종북이 아닙니다. 종북이 아닌데 이승만 박사 그 정권 시절에 1949년도 반민특위가 해체됐잖아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한서 남공 선생님의 자손들 한국에 없습니다. 실제 자녀들 한국에 없습니다. 도마 안중근 선생의 자녀들도 한국에 없습니다. 단재 신초 선생님이 아직 한국에 국적이 없어요. 호족의 단재 신초 선생님의 이게 없다는 그래서 아들이 평생을 그 훌륭한 단재 신초 선생의 아들이 평생을 싸웠는데도 하는 이야기가 불가능하다. 이분의 호족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단재 신초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 때 해외 독립 운동가로 하신 분이니까 이게 나라의 국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호적이. 이게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한국산림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에 다 그 친일파 청산이 우리 하나도 안 됐고 그들이 다시 이제 다 모든 뭐 교직이든 뭐 정치든 다 군인, 장교, 뭐 경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때려잡던 일본의 앞잡이 경찰들도 다 복직을 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지금 가시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역사는 이제 과거를 이제 거울 삼아야 되는 건데 뭐 지금 제가 막 친일파 뭐 청산하자 뭐 이런 얘기보다는 반성은 하자.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진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빨리 그런 정신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정신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딱 그냥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저 잘못한 진짜 잔악한 일본의 나쁜 놈들도 반성 안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그 친일파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지금 애국을 하고 있으면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정신을 갖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분이라면 저는 진짜 그 할아버지가 친일파 막 이런 사람이라도 난 그분을 그분은 존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죠. 예. 그렇지가 않은 분이 많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충분히 이 가치 이제는 이 뭉어를 제대로 아시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아시고 법제화에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사실은 없죠. 예. 저도 100%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분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지금이라도 동참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저는 존경하고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그 무궁화는 위대한 무궁화고 대한민국의 무궁화는 반드시 법제화가 되어야지만이 이 대한민국의 무궁화가 정말 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그 애국가가 무색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서를 2부 순서까지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